예,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경영 독서 코칭 4회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도서는 어른의 문답법이군요. 예, 벌써 4회차 2022년 10월 12일입니다. 4회차 어른의 문답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광야에서 노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3주차, 지난 3주차, 3회차죠. 3회차에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9월 28일 날,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를 함께 살펴보았죠. 1, 2, 3, 4, 5부, 총 5부로 이제 이렇게 편집돼서 99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었죠. 저는 이제 1부, 2부, 3부, 4부, 5부에 실려있는 시 한 편씩을 이렇게 선정해서 시를 낭송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고요. 부분으로 전체를 조망해 봤다고 그렇습니다. 덕후 활동, 코칭 할 때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드는 시를 한 편씩 골라서 낭송하고 시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 나눠 보셨겠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그 목표를 또 꼼꼼하게 책을 읽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학습 목표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비슷합니다. 1번과 2번이 묶어서 할 수 있을 텐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원리가 무엇일까? 이 책이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이런 이해를 학습 목표로 정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이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 보자고 하는 이런 공부는 결국 뭡니까? 나를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고 내 삶이 주체적인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 삶의 경험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그 관계를 잘 만들고 의사소통을 성공할 것인가, 이제 이걸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그 목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도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 두 명의 이제 공저자죠. 피터 버거지어는 철학 교수입니다. 제임스 린지는 수학 박사였어요. 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와 수학 박사가 이렇게 또 만나서 자신들의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이 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홍한결 선생이 또 이제 옮겼죠. 우리는 이제 원서를 이렇게 옮겨서 펴내는 이제 번역자 또 출판사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또 좋은 책들을 우리가 외국의 원서들을 우리가 원서를 읽기는 매우 힘들죠. 드물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또 출판하는 이런 분들의 노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것이죠. 출판사에서 이제 이건 그 3회차 할 때 제일 마무리로 이제 다음 번 읽을 책 소개할 때 출판사에서 책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다시 또 앞부분에 정리를 했습니다. 도서의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그거죠. 그 상대방과 대화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들이죠. 특히 견해가 엇갈리는 상대방과 그렇죠. 대화를 인제 나와 생각이 같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과는 이런 고민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쨌든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갈등과 물론 또 인제 협력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그다음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즉 나와 생각이 다른 견해가 엇갈리는 상대방과 어떻게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이게 인제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타인의 신념, 편견, 종교적 가치의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인제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굳이 인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에 굳이 그래야 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더 인제 제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의 신념을 바꾸려고 그렇게 인제 애써야 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책에서 인제 안내해 주는 그런 조언을 인제 잘 따르면 뭐 바람직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마는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어른의 문답법. 도서 주제에 대한 이해와 토의 주제 인제 이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기를 한번 봐 볼까요? 그리기로 그리기를 붉은색으로 이것까지 화면에 다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한번 만들어 놓고 나서 한번 인제 검토를 해 보 그러고 보니까 담당관님께 인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3 회차 나태주 시인의 시집 관련된 1 시간 쪼끔 못 되던데 수업 이렇게 독서 코칭 영상을 만들 때 앞부분이 한 1-2분 정도가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도록 어떻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쪼끔 불편하고 당황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잘 기기가 잘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녹음 녹화하는 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책에 그러니까 어른의 문답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인제 앞부분이죠. 도입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 2, 3, 4, 5, 6장 에필로그 인제 마무리하는 것이고 주석, 참고 문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제 이 저자는 프롤로그 앞부분에서 한 장을 읽고 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길 권하고 있습니다. 앞의 장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뒤의 장을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뛰지 말고 순서대로 읽어 달라고. 특히는 또 왜 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건너뛰지 말고 띄어 쓰고 순서대로 읽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특히 1 장과 2 장은. 그러나 뭐 늘 그랬듯이 1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제 다 읽긴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수업은 코칭 수업은 1 장 기본 편을 중심으로 또 도서 전체를 조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1 장은 기본편입니다. 예 기본편. 품격 있는 대화 7 가지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있는 대화의 기본은 뭐냐? 상대를 적이 아니라 협력 상대로 보는 자세다."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예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원활한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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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활한 양방향 대화의 상호 소통의 첫걸음은 "듣는 법 배우기다."라고 했는데 프롤로그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프롤로그 그래서 어 그렇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인제 대학에서 문학과 관련된 여러 인제 전공과 교양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글쓰기와 관련된 과목을 또 두루 강의를 합니다. 뭐 사고 표현 글쓰기와 의사소통,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뭐 이런 글쓰기 과목을 가르치는데 강의를 하는데 아 그 뭐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듣는 법. 네, 그러니까 듣는 법. 조금 이따 그 자료를 제가 또 제 자료를 붙여놨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을 머릿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라. 이것도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맞아요, 맞아, 맞아 하고 공감하는 내용들을 일단 정리해 놨습니다. 자, 7가지 원리를 한번 보지요. 그 이제 말싸움 하지 말고 그 품격 있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7가지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시해주고 있는데 아주 쏙 괜찮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목표를 인식해라. 대화를 하는데 왜 내가 대화를 하는가?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화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뭐 외출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다 목표가 있죠. 목표 없이 나가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대화도 특히. 왜? 대화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거. 그래서 대화의 목표에 따른 이제 몇 가지 유형을 지금 이 책에서 제시를 해놨는데, 서로 이해하기.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일정한 오해나 갈등이 있을 경우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서로 배우기.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것과 진실 찾기, 과제를 어떤 갈등을 푸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화를 통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겠죠. 뭐 개입, 감탄시키기, 뭘 감탄까지, 강요의 굴복, 어쩔 수 없는 대화의 그런 상황이 있긴 하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자신의 목표를, 그 대화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목표를 인식할 것.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래 어떤 이제 크고된 갈등, 서로 이제 어긋난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생각을 밝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소통 방식이 대화죠. 대화. 그러니까 대화의 목표를 일단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협력 관계를 조성해라. 상대방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어떤 파트너로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책에서 읽으셨다시피 1970년대 이제 어떤 연구를 하나 수행했다, 이런 얘기죠.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로 잡힌 미군들 중에서 일부가, 뭐 극히 일부였겠죠. 일부가 북한행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군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좀 늦게 그 연구를 이제 수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을 택한 미군 포로들이 대부분 어느 특정한 훈련소 출신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훈련소에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아주 자랑부도한 야만이다. 또 미군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옳건 그러든 간에 그 사실 여부는 불문하고, 일단 훈련소에서 이제 이런 그 정보를 이제 입력받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북한군에 이제 포로 잡혀놓고 보니까 북한군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아마 그랬겠죠. 전쟁 상황인데 본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소위 이제 그 어떤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군들이 이 미군 포로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이제 그 훈련 받을 때는 이 북한이 뭐 북한군이 이렇게 괴물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닌데 하고 그 생각들이 허물어져서 북한을 택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 생각을 움직이고 또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냐?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하냐? 반말 아닙니다. 예, 뭐가 필요하냐? 상대방에게 호의와 공감과 연민을 보여주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미군 포로들에게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전이 일정하게 그 성공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협력 관계 같은 얘기입니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라포르라고도 하고 라포라고도 보통 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라포를 형성하면 서로 친근하게 느끼고 그런 마음이 이제 편해지겠죠. 공감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서로 노력하게 되고 그를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한 마음을 우리가 보통 연다고 하잖아요. 라포를 형성하려면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그러니까 상대를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거 다 알잖아요. 누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어떤 질문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하나의 스킬로서 이제 대화의 공통부모를 이제 잘 활용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시청한 드라마라든가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 보고 읽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대화의 어떤 공통적인 소재를 그 갖고 있을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영화관에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10월 가을이 되고 11월로 접어드는 뭐 이 무렵에서 영화관에서 그런데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이제 병영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겠네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과 후에 휴대폰을 다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음악도 듣고 뉴스도 검색하고 영화를 뭐 좋아하신 분은 다운을 받아서 이제 뭐 볼 수도 있겠고 아마 그 상황은 제가 충분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맥락에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논제가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논제로 대두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과 라포를 형성하고 이 대화를 할 때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같은 집에서도 냉담해지고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도 우리는 있으니까 정치, 종교적인 문제는 일단 금기죠. 금기고 하여튼 공통의 어떤 그 화제를 잘 만들어 갈 것이 필요하죠. 어, 최근에 음악들, 뭐 영화나 드라마들 잘 나가는 이제 많이 팔리는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일정하게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공통 분모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 매우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심각한 잘못이 아니란 질책을 금지할 것. 그다음에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예의를 지켜. 우리는 누구나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동료든 선후배든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준 사람을 한없이 고마워하고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그분들에게 마음이든 뭐든 이렇게 갚고 그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듣기. 그렇죠. 말 듣기. 예. 사람은 누가 자신의 말을 들을 때 큰 만족감을 느낀다면 듣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죠. 이것도 제가 뒤에 조금 겹쳐질 수도 있겠는데 겹쳐지는 부분은 이제 많이 생략하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내면화 덕후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책이 뭐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장병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전혀 뭐 새롭거나 그런 그 말은 아니죠. 잘 정리되어 있을 뿐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다 읽고 다 활용 못 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거, 눈길이 가는 거, 마음이 가는 것, 그런 챕터를 잘 활용해도 몇 가지만 잘 활용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전체를 이제 박사 논문과 같은 이런 공부를 빡세게 해서 이거 어떻게 다 내가 지식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걸 실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 싶은 거, 공감할 만한 내용들 몇 가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상대방의 말 듣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듣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이 책이 좀 좋은 것이, 물론 이제 뭐 대부분의 실용서가 그러긴 합니다만은, 자기 개발서 내지는 이런 인간관계론, 뭐 대화론 이런 게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게 좀 좋아요, 이 책이. 말할 차례를 양보해라. 말할 차례를 양보해라. 정말 공감이 가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책이나 이런 얘기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몸도 상대방을 향해서 있을 것. 그렇죠. 눈을 바라볼 것. 예. 그러니까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뭔가 자신감이 없거나, 나를 신뢰하지 않거나,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거나, 이렇게 본다고 늘 이 비슷한 책들에서 늘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갖고 호의를 보이는 것은 뒤로 제껴서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듣는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것도 소위 라포를 형성한다거나 이럴 때 매우 좋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그걸 이해하기 전에는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제가 이제 왜 말을 잘 양보해라, 절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냐면,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옳다 옳다라고 지금 공감해서 이렇게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죠. 대화 중에 휴대전화 꺼내지 마라, 이런 것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내 안에 메신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지 말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여섯 번째, 상대방의 대화를 나눌 때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런데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사람인가 분별할 것, 이것과 관련됐다고 봐요. 여섯 번째 이 항목은.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인터넷,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작가들이나 이제 그 뭐 책을 좋아하거나 하여튼 대체로 이제 관심 분야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좀 공유하는 공통점이 좀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제 소위 피칭 관계를 맺고 페이스북을 하는데, 포스팅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SNS든 아니든, 그러니까 그게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뭡니까?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과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그 범죄자들이죠. 소시오패스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둘 다 그 반사회적 어떤 그 인격장애자들인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연민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 소시오패스는 특히 자기가 불쌍한 척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SNS에서 호소하는 그 글들을 가끔 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서 인제 돈을 조금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어서 또 조금 여유가 있기도 해서 좀 이렇게 도와줬다. 그랬더니 뭐 또 조금 더 도와달라고 해서 더 좋아졌다, 도와줬다. 근데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게 인제 그 금액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 뭐 이런 것들. 그 로맨스 스kim 같은 경우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긴 하죠. 이렇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어디 뭐 평화유지군 뭐 여군 그 남자도 있고 남성 장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뭐 돈을 보내거나 그런 피해 우리 한국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이제 검색해서 봤죠. 다시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자기 불쌍한 처럼 연기하는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그다음에 인제 더 고약한 경우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인제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애속하고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학대, 착취,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조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가 인제 뭐 따로 또 뭐 자료를 통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들이 이를테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거나 그러느냐. 외로운 사람들 이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이 가스라이팅 정신적으로 애속당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래서 인제 나중에는 그자에 의해서 조종당한 것처럼 모든 걸 바치고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 피해자들 공통점은 뭐냐? 외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타인과 관계를 많이 맺을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또 어떤 그 수업을 하느라고 어떤 그 논문을 봤더니 이거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니까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된 그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은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뭐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연결망과 온라인에서의 연결망은 좀 다르긴 합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온라인에서의 그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적으로 신뢰할 게 못 되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이거죠. 자, 이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행복감이 올라가는가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일 때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명 미만인 경우에 숫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좀 낮은 거죠. 그런데 50 명이 훨씬 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또 삶의 만족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 대충 대 대 뭐 인제 한 약 50명 정도의 사회적 연결망 정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적절한 그런 연결망 숫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인제 어떤 지혜를 우리가 이 책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제가 쪼끔 엮을 샜다 싶은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 제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의 만족도, 내 삶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 적절한 관계, 지금 여기다 많은 관계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이 적절한 어떤 관계. 왜 50명 이상이 넘어가면 삶의 만족도가 더 줄어드느냐 이거죠. 이를테면 아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여러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인제 누가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인제 공부를 마치고 또 대학에 복학을 하시거나 또 이제 취업을 아니 직장에 가시거나 해서 인제 쪼끔 지나면 30세 이쪽 저쪽 되기 시작하면 친구나 동료들 중에서 결혼한다고 하는 청첩장이 날아들 겁니다. 그다음에 쪼끔 더 지나면 친구 부모님 중에 동료 부모님 중에 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날아들고 그럴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망이 많으면 그런 어떤 연락을 받고 내가 모른 채 할 수 없는 거죠. 모른 척하면 이제 그 사람은 또 나한테는
그 예의를 그렇게 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모른 척했다고 그래서 또 나한테 그 좀 경원시하고 그런 경우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다음에 여기저기 소속돼 있으면 뭐 연회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연결망,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것이 그것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적절한 어떤 연결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이런 사람들과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이들에게 관심을, 이런 사람과 관심을 주지 말고 관계를 차단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 웰싱 킹, 이 책을 다룰 때 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지금 일곱 번째 그 조언이죠. 대화를 끝낼 시점. 저도 인제 대화를 끝낼 시점을 판단, 이것도 상당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느 시점에서 대화를 끝낼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에서도 인제 댓글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다음에 인제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 어느 시점에서 적절하게 끊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끝낼 시점을 판단하라. 조용히 퇴장하기. 특히 이제 이거죠. 대화를 끝낼 때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7 가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1 장의 기본편, 품격 있는 대화 7 가지 원리를 쭉 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 장부터 쭉 이것을 인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내면화, 즉 내면화, 이제 늘 그렇습니다마는, 내면화가 뭐냐?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어떤 좋은 점을 내가 취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가져오자, 이겁니다. 독후 활동 1 번과 2 번은 거의 같은 것인데,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겠냐? 결국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원리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그 기본편이죠. 받고, 그다음에 2 장부터 이렇게 쭉 여러분들께서 읽어 나가시면서 이제 적절하다 싶은 것은 체크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는 이제 2 가지를 또 그 이 책의 내용을 좀 확장해서 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독후 활동으로, 이를테면 이 두 가지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어 장면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과 함께 이렇게 몇 분씩 나눠서. 그러니까 뭐 한 12-13 분이 다 한꺼번에 이야기 못 하니까 한 서너 분끼리 이렇게, 한 3개 정도, 4개 정도의 소모듬을 만들어서 한 3 명, 4명 정도,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12-13 명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선 공감과 환대.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시가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음악을 또 켜기는 그렇고 예. 같이 볼까요? 자,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다음에 인제 공감과 자기. 자, 공감 뭐 충분히 이해되죠? 공감. 그다음에 환대. 따뜻하게 맞이할 것, 최선을 다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감과 자기애를, 아까 이런 사람을 인제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람들. 자, 관련해서 설명을 쪼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제 제가 또 인문학 강의하고 그럴 때 쓰는 수업 자료인데, 이걸 다 일일이 옮기기가 어려워서 이 PPT 자료를 그대로 인제
타자를 치기가 힘들어서 그냥 복사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행 독서 코칭의 강서 역할은 세르파 저 그 설산을 등반하는 이제 그 등반의 주체는 우리 장병 여러분. 저는 이제 길을 좀 안내해 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항상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제 역할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결국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음과 마음을 섞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공감은 아까 환대의 윤리. 가장 따뜻한 일이죠. 가장 따뜻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인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다짐하고 끝없이 단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어찌 보면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귀찮고 짜증나고 또 잔소리를 내가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도 역시 공감이 돼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골라서 하는 것이고, 같이 공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기술,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거, 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앞에서 쭉 이야기했지만 이 책에서도 앞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경청은 뭡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되 A를 갖추고 귀 기울여서 듣는 것, 진심으로 듣는 것, 이게 경청이거든요. 근데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특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정말 괴롭죠.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 인내가 필요하죠. 참고 들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서적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자기애가 뭐냐? 아까 나르시시스트. 자, 타인과의 공감을 결렬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애.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애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자기애. 그러니까 그렇다면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생각, 즉 자기애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문제는 이것이 과잉일 때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숲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살아요. 고든 나무와 구분 나무. 고든 나무, 쭉쭉 뻗은 나무는 어, 그 장성의 전남 그 상무대가 있는 육군, 육군만 오니까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이렇게 그 상무대 장성에 이제 상무대가 있는데 상무대까지는 아니고 장성에 전라남도 장성군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충령산 축, 축, 충, 충, 충령산. 축인지 충인지는 또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충령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면 쭉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이런 뭐 잣나무라든가 그다음 편백나무 이런 곳에 이제 많이 가잖아요. 충령산에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들 모시고 몇 번 가고 그랬었는데요. 나이 들고 그러면 대부분 또 많이 걸리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편백나무는 혹시 가시거나 그쪽에 고향이시거나 어쨌든 편백나무를 보면 쭉쭉 뻗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엄청 키가 크죠. 그러니까 쭉쭉 뻗은 고든나무거든요. 근데 이 편백나무 주변에는 어떤 특징이냐? 아무런 나무가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편백나무가 쭉쭉 뻗어서 혼자 이 나무들이 햇빛과 그러니까 햇빛을 다 받기 때문에 그 밑에는 편백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들이 살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를테면 자의식의 과잉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죠. 뭐 이건 여러 말 할 필요 없죠. 그런데 늘 인제 이게 또 양가적입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어울려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 조금의 허물도 참지 못하면, 그러면 인제 분명히 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제기해야 될 텐데, 이게 참 그 딜레마이긴 합니다. 딜레마. 우리는 늘 어떤 딜레마의 순간에 처해 있죠. 자, 이럴 때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누군가와 상의를 할 게 필요하죠. 동료와 또는 그 믿을 만한 어떤 상사와, 우리 인제 병영에 계시는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장교, 그다음에 선임들을 과 함께 이런 딜레마적 상황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항상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혼자 끙끙거리다가 그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 금물인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상담을 함으로써 이 딜레마적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요 얘기는 어차피 인제 이것도 제가 지금 줄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또 복사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께 나눠 드리시는 걸로 늘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론을, 이제 공감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타인과의 공감이 결여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처지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친단 말이에요. 공감과 연민의 마음이 전혀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휘둘리고 뭔가를 착취하는 나르시시스트, 예,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런 진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그 제시하는 기술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다 성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굳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공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다 이해받고 존중받을 수는 없어요.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래. 네. 저 인간하고 뭐 마주하지 않으면 돼. 예. 상관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좋은데,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되는데, 어떤 제한된 어떤 공간, 제한된 어떤 상황에서 늘 마주할 수밖에 없다면 정말 너무 힘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동료와 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어려울 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우리 병양에는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죠. 그러나 시스템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 다른 사람과 그 내 상사와 뭐 또 그 선임과 결국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라포를 형성하는 것, 친밀감을 형성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계속 오늘 공부가 그거잖아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존중하고, 그러니까 경청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런 관계를 평소에 잘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이렇게 꼴 보기 싫거나 정말 말이 안 통하거나,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직접 부딪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어떤 딜레마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얘기입니다. 예. 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잘 만들어 놓을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늘 제 그 철학이 이겁니다. '나를 사랑할 것, 나를 긍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인제 '공감과 이해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요것은 지금 전혀 아닌 것인데 잘못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그 자료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난번 자료가 이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삭제하겠습니다. 왜 이게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이렇게 인제 예예 알겠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독후 활동 3 번.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제가 그 나태주 시집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를 우리가 읽고 감상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4 회차 어른의 문단법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단상과 대화의 이 지식 지혜를 우리가 잘 익히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과 대화를 왜 합니까? 대화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상관하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다 생각이 다르지. 예 그런데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 거죠. 상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생활 반경, 공간 속에 있는 부딪히는 사람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인제 60 년대에 그 세계적인 지식인 작가 사르트르 철학자, 프랑스의 사르트르가 자신의 책 어딘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꼭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이죠. 웹툰이고 그 웹툰을 기반 원작으로 만든 또 드라마죠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 있어서 저도 웹툰은 보지 않고 이 드라마는 봤었는데 끔찍하죠. 근데 인제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긍정하고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다양한 게 필요하죠. 이렇게 이런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인제 우리가 직업을 갖지 않으면 그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기 힘드니까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인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두 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까 그겁니다. 비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비교를 당하고. 그렇죠. 근데 그 비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비교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보면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중간층, 예 그 정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제 그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좀 깨끗하고 괜찮긴 한데 인제 제 차가 기아 기아 5 2.0 이에요. 음. 근데 주차장을 보면 그 부쩍 요즘에 보면 외제 그 수입차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그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의 제네시스가 제네시스에서 그 SUV인가요? 이것은 그 옵션을 풀 옵션 하면 뭐 1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 차도 많아지고, 대형 요즘에 자동차가 대형 이 개인 승용차가 대형화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그다음에 수입차도 굉장히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차를 깔끔하게 그렇게 뭐 몇 년 안 돼서 새 차고 좋다고 타고 다니는데, 다른 그 주차장에 다른 차들을 보면 좀 쩌는 들죠. 일단 비교죠. 그래서 그런 차를 구입하는 비용도 그렇지만 유지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 정도 타고 다니는데 좀 비교가 되기도 해요. 좀 '돈도 많네.' 하고 '아 나도 좀 저런 차를 좀 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설명이 좀 적절한지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종의 비교죠. 타인과의 비교죠. 그런데 이때 비교할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이를테면 부럽거나
갖고 싶거나 도달하고 싶거나 하는 그런 유무형의 어떤 조건들을 내가 다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의 핵심은.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를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그런 그 제네시스 V8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벤츠라든가 이런 차로 바꿀 수가 없어요. 돈 없거든요. 돈 없습니다. 무리해서 제가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내 차도 괜찮아.' 이렇게. 이게 정신승리죠. 일정하게 정신승리가 필요해요. 자기 기만이 아니라 정신승리. '뭐 이 정도 타고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예. 일정하게.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조건들을 내가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대신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제 저만의 어떤 뭐 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죠. 일전에 인제 뭐 예전에 제가 인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설 창작 강의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러 사람들 집으로 몇 번 초대했는데, 어떤 분이 교수님은 그러니까 그 되게 인제 어떤 어느 집에 가면 그 도자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림도 있고 다 그러던데, "교수님 집은 그런 것도 없네요." 인제 농담처럼 하지만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희 집은 그런 도자기, 그 아주 비싼 도자기라든가 뭐 그 감나가는 그림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 한 2-3천 권의 책이 있어요. 예. 이게 제 자존감이고, 저는 이제 돈이 있으면 늘 필요한 책들을 사서 읽고, 그다음에 인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치면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조건이.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도자기 있고, 또 제가 어디 예전에 또 어떤 사람들 집에 가면 인제 요즘에 골프가 대중화돼서, 저는 골프를 전혀 못 칩니다만, 골프가 대중화돼서 라운드 하여튼 가서 그 골프 대회에서 뭔가를 하고 그럼 상을 받고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전시해 놓고 트로피처럼 해 놓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건 그분의 인제 어떤 삶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이 표준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비교하더라도 일정하게, 그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나는 갖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자신만의 무엇인가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타인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만의 어떤 걸 갖고 있으면 그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런 이제 실존주의 철학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경의 어떤 형태나 색상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죠. 그런 안경은 오로지 이렇게 뭔가 시력을 도와서 뭔가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용도,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의자는 이 저는 의자에 앉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의자는 의자의 목적은 뭡니까? 다양한 굉장히 많은 형태와 색상을 갖고 있는 의자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뭔가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것이고,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본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그런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삶,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갈 것. 타인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 주체적인 삶이다. 말은 쉽고 실천은 쉽지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제 어떤 그 현실적인 능력, 어떤 직업을 갖고 그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늘 인제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의 기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기술, 이것도 또 익히고 그러는 것이죠. 어 최종적인 것은 '내 삶이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들 라고 생각하시면 뭐 문제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차시 5 회차입니다. 10월 26일 합니다. "인류를 식량 위기에서 구할 음식의 모험가들." 예, 음식의 모험가들. 식량 위기.
식량 위기, 메마른 지구, 비축된 식량은 단 71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북반구, 그러니까 유럽을 서구는 대체로 음식이 넘쳐나죠. 그런데 이제 북반구, 이를테면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음식이 부족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까? 어쨌든 뭐, 그런데 미국에는 또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지구 전체가 먹고 살 만한 식량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일부 지역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로 보더라도 그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하루에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시는 또 머리 아픈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출판사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는 또 우리 담당관님이 출력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렸을 테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받아든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무리 반복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병역 독서 코칭에 대한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를 색상을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장병들이 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 책을, 지정된 책을 다 읽고 오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코칭 수업 참여하시면, 참여하고 계신 거죠? 참여하시면, 제가 늘 제 특기가 그겁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부분으로 전체를, 예, 부분으로 전체를.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도서를 다 읽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 코칭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그 시간에 참여를 하시면 상당할 정도로 이해가 되고 공유할 것들, 이야기할 것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제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토크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읽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딜레마가 있었는데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성적을 수행했다거나 그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대화의 기술이 어떤 게 유용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볼 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온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달이고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26일이군요. 5회차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제일 전투 비행단 우리 장병 여러분, 어, 직접 한번 뵙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하군요. 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확진자 수가 아,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줄어들었다도 꼭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이런 비대면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이 병행 독서 코칭 틈틈이 책들도 또 읽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